안녕하세요. 오늘은 전 세계 문학사에서 가장 유명한 문장으로 시작하려 합니다.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이 한 문장만으로도 햄릿은 많은 사람들의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햄릿은 왜 그렇게 우유부단했을까? 오늘은 그 해답을 함께 찾아가 보겠습니다. 햄릿은 영국의 극작가 윌리엄 셰익스피어가 1600년 무렵에 쓴 작품입니다. 셰익스피어는 4편의 대표 비극을 남겼는데 그 중에서도 햄릿은 인간의 내면을 가장 깊이 파고든 작품으로 평가받습니다. 이 작품은 단순히 왕자의 복수극이 아닙니다. 인간이 왜 행동하지 못하는지, 왜 생각에 갇혀 괴로워하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이야기의 무대는 덴마크 왕국의 엘시노어 성입니다. 이야기는 어두운 밤 성을 지키던 병사들이 이상한 광경을 목격하면서 시작됩니다. 즉 햄릿의 아버지의 유령이 나타난 것이죠. 그리고 며칠 후 이 유령은 햄릿에게 직접 나타나서 놀라운 말을 전합니다. 햄릿아, 나를 죽인 건 내 삼촌 클로디어스다. 그는 내 귀에 독을 부었고 왕위를 빼앗고 내 어머니와 결혼했다. 그 순간 햄릿의 세상은 완전히 무너집니다. 사랑하던 아버지는 살해당했고 어머니는 그 살인자와 결혼했으니까요. 햄릿은 분노하고 절망하지만 동시에 그는 너무나 복잡한 사람입니다. 보통 복수극의 주인공들은 즉시 칼을 들죠. 하지만 햄릿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는 생각하고 또 생각합니다. 유령의 말이 진실일까? 혹시 악마가 나를 유혹하는 건 아닐까? 정의란 무엇이고 복수는 어떤 의미일까? 그는 머릿속에서 수백 번의 질문을 던집니다. 결국 행동 대신 사유에 갇혀버린 인간이 되어버립니다. 이런 햄릿의 태도는 당시 사람들에게도 낯설었습니다. 관객들은 복수를 기대했지만 햄릿은 철학적인 독백만 이어갑니다. 그중 가장 유명한 장면이 바로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입니다. 그는 살아가는 고통과 죽음 이후에 두려움 사이에서 갈등합니다. 죽으면 고통은 끝나겠지만 그 이후에 무엇이 있을지 알 수 없다는 공포 때문에 그는 죽지도 살지도 못합니다. 이 대사는 단순한 존재의 질문이 아니라 인간의 두려움을 그대로 드러내는 절규입니다. 햄릿은 유령의 말을 확인하기 위해 광기를 가장합니다. 그는 미친 척을 하며 궁전을 돌아다니고 삼촌과 어머니의 반응을 살핍니다. 주변 사람들은 점점 그를 불안하게 바라보죠. 특히 그의 연인 오피리아는 사랑과 혼란 사이에서 괴로워합니다. 햄릿은 그녀에게 수녀원으로 가라고 말하며 냉정하게 밀어냅니다. 그녀를 보호하려는 마음이었을 수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오피리아는 절망 속에서 강물에 몸을 던집니다. 그녀의 죽음은 햄릿의 복수보다 훨씬 더 큰 비극으로 남습니다. 한편 햄릿은 진실을 밝히기 위해 연극을 준비합니다. 쥐덫이라 불리는 이 연극에서 그는 자신의 아버지를 독살한 장면을 그대로 재현합니다. 그리고 관객석에는 클로디어스가 앉아 있죠. 그 장면이 올라가자 클로디어스의 얼굴이 굳습니다. 햄릿은 확신합니다. 유령의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도 그는 칼을 들지 않습니다. 지금 그를 죽이면 그가 기도 중이니 천국으로 갈지도 모른다. 햄릿은 그렇게 또다시 복수를 미룹니다. 이 장면에서 많은 관객들은 답답함을 느낍니다. 하지만 그 답답함이 바로 햄릿의 본질입니다. 햄릿은 단순한 복수자가 아니라 사유하는 인간입니다. 그는 왜라는 질문을 멈추지 않습니다. 세상은 불공평하고 인간은 악하고 진실은 언제나 혼탁합니다. 그는 그런 세계 속에서 정의롭게 행동하는 것이 가능한지 의심합니다. 결국 햄릿의 주저함은 비극을 불러옵니다. 그는 어머니의 방에서 클로디어스를 죽이려다 커튼 뒤에 숨어있던 신하 폴로니어스를 찔러 죽입니다. 이 일로 그는 영국으로 추방당하지만 그곳에서도 음모를 간파하고 다시 덴마크로 돌아옵니다. 하지만 이미 오피리아는 죽었고 그녀의 오빠 레어티스는 분노에 휩싸여 있습니다.
레어티스와 클로디어스는 독이 묻은 검을 이용해 햄릿을 제거하려고 합니다. 결투가 시작되고 결국 두 사람은 모두 상처를 입습니다. 거투르드 왕비는 실수로 독이 든 술을 마시고 죽고 햄릿은 마지막 힘으로 클로디어스를 찔러 죽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하죠. 남은 건 침묵이로다. 햄릿의 죽음 이후 덴마크에는 노르웨이의 왕자 포틴브라스가 들어와 왕위를 차지합니다. 즉, 이 비극은 끝내 아무도 이기지 못한 싸움이 됩니다. 복수는 완성되었지만 모든 사람이 파멸한 뒤였죠. 그래서 햄릿은 단순한 복수극이 아니라 인간의 사유가 낳은 비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작품의 인물들을 조금 더 살펴볼까요? 햄릿은 철저히 내면적인 인물입니다. 그는 지적이고 예민하며 도덕적 완벽함을 추구합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의 이상을 받아주지 않죠. 그의 망설임은 비겁함이 아니라 인간적인 고뇌입니다. 셰익스피어는 햄릿을 통해 생각하는 인간의 비극을 보여줍니다. 지나치게 생각하기 때문에 행동할 수 없는 인간 말입니다. 반면 클로디어스는 복잡한 악인입니다. 그는 권력욕으로 형을 죽였지만 후회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의 독백을 보면 인간적인 불안과 공포가 드러나죠. 그는 악마이면서도 인간입니다. 이 모순이 바로 셰익스피어의 힘입니다. 거투르드 왕비는 현실적인 인물입니다. 그녀가 재혼한 이유는 사랑일 수도 있고 생존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햄릿은 어머니의 배신을 용서하지 못하며 어머니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은 극중 햄릿의 자기 혐오로 드러납니다. 그리고 오피리아는 순수의 상징이자 여성의 희생을 보여주는 인물입니다. 그녀는 아버지와 왕자 사이에서 찢기며 결국 파멸합니다. 그녀의 죽음은 단순한 멜로드라마가 아니라 남성 중심 사회의 폭력과 침묵 속에 사라진 여성의 목소리를 상징합니다. 이렇게 보면 햄릿은 복수극의 외형을 빌렸지만 사실은 인간의 내면을 탐구한 심리극입니다. 셰익스피어는 이 작품을 통해 인간이 얼마나 복잡한 존재인지를 보여줍니다. 햄릿은 이성적이지만 감정에 휘둘리고 정의롭지만 잔혹하며 용감하지만 두렵습니다. 그 안에 우리의 모습이 있죠. 그렇다면 왜 지금도 햄릿을 읽어야 할까요? 그 이유는 이 작품이 다루는 고민이 여전히 우리의 고민이기 때문입니다. 살 것인가, 그만둘 것인가? 사랑할 것인가, 미워할 것인가? 용서할 것인가, 복수할 것인가? 우리는 여전히 이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햄릿의 시대와 다르지 않아요. 인간은 여전히 생각하고 망설이고 후회하며 살아갑니다. 햄릿은 그래서 철학책이자 심리학서이고 동시에 인간의 초상입니다. 모든 인물이 현실적이고 모든 대사가 상징적입니다. 심지어 이 작품 안에는 연극 속의 연극이라는 구조도 있습니다. 햄릿이 클로디어스를 폭로하기 위해 연극을 올리잖아요. 이건 단순한 장치가 아니라 셰익스피어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입니다. 이 세상도 결국 하나의 무대 아닐까? 모두가 자신의 역할을 연기하고 진짜 얼굴은 감추고 있죠. 결국 관객인 우리가 그 진실을 바라보는 셈입니다. 셰익스피어가 이 작품을 쓸 당시 르네상스 시대는 인간 중심의 사고가 부상하던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인간의 이성이 얼마나 불완전한지를 보여줍니다. 생각이 많아질수록 행동은 느려지고 지식이 많을수록 불행해지는 역설. 햄릿은 그 시대의 철학적 고민을 한 몸에 담은 인물이었습니다. 이 작품은 지금도 전 세계에서 끊임없이 공연됩니다. 배우마다, 시대마다 해석이 달라지죠. 어떤 햄릿은 냉철하고 지적인 철학자처럼 또 어떤 햄릿은 감정에 찬 광인처럼 표현됩니다. 그만큼 이 인물은 열려있고 관객마다 각자의 햄릿을 마음속에 만들어갑니다. 만약 지금 여러분이 인생의 갈림길에서 망설이고 계신다면 그 순간 여러분은 이미 햄릿의 무대 위에 서 있는 겁니다. 사랑과 의무 사이에서,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행동과 생각 사이에서 흔들리는 우리 모두가 바로 햄릿입니다. 셰익스피어는 말합니다. 망설임도 인간의 일부다. 그 말처럼 고민한다는 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생각하는 인간만이 성장하고 그 성장 속에서 비로소 자신을 이해하게 되죠. 햄릿은 결국 죽지만 그의 질문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지막 말 남은 건 침묵이로다. 이건 결코 절망의 말이 아닙니다. 그건 우리에게 넘겨진 질문이에요. 이제 당신의 차례라는 뜻입니다. 살 것인가, 그만둘 것인가? 사랑할 것인가, 미워할 것인가? 망설이더라도 끝까지 질문을 멈추지 않는 것. 그게 바로 인간이고 그게 바로 햄릿이 남긴 가장 큰 메시지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한 편의 고전으로 우리가 잊고 있던 인간의 얼굴을 함께 찾아가 보겠습니다.